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이 제품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오디오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브랜드인지 눈치를 채실 것 같아요. 오디오랩입니다. 오디오랩. 오디오랩 하면은 1983년에 필립 스위프트가 설립을 했죠. 지금은 스펜더의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 출시했던 8000A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사실. 데뷔작이었죠. 그리고 8000CD, 8000T, 튜너, CDP 다양하게 많이 생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2004년에 돌연 IAG에 흡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 IAG는 진짜 이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개, 9개 오디오 기업을 지금 거느린 굉장히 많죠. 군단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오디오 랩이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디오 랩 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네. 제품이 하나 있죠. M덱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지금 아주 엊그제 일처럼 생생해요. 사보진 못했는데 그때 소리를 들어보면서 2010년 막 고 안팎 때 오디오 랩 그 위세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상위급으로 M덱, 그 밑에로 Q덱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2011년경? 그렇죠. 예, 벌써 시간이 한 15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바로 엊그제 같고 막 예. 그리고 나서 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프 LS50 막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네임의 V1 덱 네. 사고 참 재밌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상당히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M덱, Q덱 이렇게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고 특히 M덱이 성능이 아주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이후로 사실 오디오 랩에서 단독 DAC가 나온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 제품 두 개가 나왔습니다. 위에 있는 게 D7이고 밑에 있는 게 D9인데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M덱의 그 설계 이거를 잇고 있다. 오디오 랩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단품 DAC가 안 나온 배경에는 이 오디오 랩에서 만든 기존의 네트워크 플레이어 안에 DAC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없다가 M덱, Q덱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이 DAC가 블루투스를 품에 안으면서 아주 막강한 네. 독립적인 소스 기기로 이제 분할해도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네. 블루투스 이 성능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9000 시리즈에 걸맞는 D9 그리고 7000 시리즈에 또 걸맞은 이 D7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뭐 저가부터 해서 고가까지 거의 이제 디지털 소스 기기를 대표하는 기기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일체형 DAC는 출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은 네트워크 스트리밍 말고 그냥 DAC를 뭐 책상에서 쓴다든가 그럴 때는 그냥 DAC가 더 편하기도 해요. 그렇죠. PC랑 직결해서 쓸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네트워크 플레이어 DAC가 내장된 거를 쓰다 보면은 시스템 변화를 주고 싶은데 뭐 바꾸기가 좀 애매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장 DAC가 필요한데 외장 DAC가 사실 만만한 가격대에 요즘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 단품 DAC 시장이 그러니까 한 4, 5년 전서부터 좀 붕 뜬 느낌이었어요. 네. 워낙 그 네트워크 플레이어, 스트리머가 DAC를 품에 안으면서 막 전성시대를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주도권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스트리머로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4, 5년 전서부터 자기 책상을 완전 오디오 왕국으로 꾸미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는 PC파이라고 그랬는데 데스크파이 네.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단품 DAC 시장이 다시 또 재개가 됐죠. 그래갖고 대부분의 그 데스크 파일을 겨냥한 DAC는 USB 입력 단자를 갖추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PC나 맥이 다 USB랑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렇죠. 맞춰주니까. 그래서 D9, D7 역시 USB B 단자, 그러니까 B 타입 USB 입력 단자를 갖춰갖고 이 데스크파이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D7과 D9이 어떤 모습으로 출시가 됐는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있는 게 이제 막내예요. D7이라는 DAC인데 DAC는 ESS 테크놀로지의 ES9038Q2M 그렇죠.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PCM 32384까지 지원을 하고 DSD 512까지 지원을 하고요. 입력단 뒤에 보니까 광, 동축, 그리고 USB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가격대에선 드물게 XLR 밸런스 출력 단자도 갖췄고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MK도 풀 디코딩 모두 예. 되고 룬 테스티드 완료된 그렇죠. 제품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룬레디하고 룬테스티드는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룬테스티드는 DAC를 DAC. 상대로 룬랩스에서 한번 테스트를 말 그대로 해본 거고 예. 자기네 룬레디 제품에 매칭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한 DAC를 말하는 거고 룬레디는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이제 붙는 거고요. 프로토콜을 네. 지원을 할 때.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필터는 5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메뉴 이제 세팅 부분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ESS 칩이 참고 디지털 필터 설계를 되게 잘 해놨어요. 네. 그래갖고 아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5개 필터가 이제 리니어 2개, 네. 그리고 이제 미니멈 페이즈 페이지 2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미니멈 페이즈 중에서도 슬로우, 슬로우 롤오프 되는 거로 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앞에 프리링잉이 없는 게 미니멈 페이지고 아, 그렇죠. 슬로우 롤오프로 천천히 깎으면은 포스트 링잉도 짧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좀 더 요즘 현대적인 음악 좀 이 트랜지언트가 많이 나오는 음악에 최적화된 게 미니멈 페이지 슬로우 롤오프인데 예. 그걸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제가 설정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DAC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라면 블루투스 지원을 해요. 맞아요. 근데 블루투스가 5.1 최신 버전이고 그다음에 aptX HD까지 지원을 하고요. D7은 어쨌든 여기까지 그렇죠. 전체적인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D9이에요, 사실. 그렇죠. D9은 거의 이게 형제 같은 건데 D9이 좀 더 몇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DAC 칩셋이 ES9038 프로가 들어가죠, 이번에는. 그렇죠. 이게 같은 9038이지만 QTM하고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아, 그렇죠. 일단 채널 수가 8개고 그러니까 8개니까 얘를 하나만 투입을 해도 각 채널당 4개씩 묶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다이내믹 레인지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그렇죠. 출력 임피던스도 떨어지고 SMB도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1거3득이니까 일단 프로 칩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게 좀 신경 쓴 제품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M 32768 다 지원하고 DSD 512까지 지원하고 이런 것들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MK 풀 디코딩 되고 아까 그 필터 김 편님 말씀하신 필터도 5가지 필터 이것도 동일해요. 룬 테스티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입력단에서 USB 광 동축에 더해서 AS EBU까지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력 단자가 이제 더 생기면은 일단 안 써도 되게 포만감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두 개 다 블루투스 DAC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D9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답게 코덱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코덱인데요. 네. 소니가 만든 LDAC, 맞아요. 보통 이제 LDAC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블루투스 코덱이거든요. 그러니까 24비트 96kHz까지 블루투스 무선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을 쓰는데 다행히 제가 LDAC을 지원을 해요. 코덱을. 그래서 아까 이제 녹음도 LDAC 서로 이제 코덱 페어링을 해갖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블루투스 기본 코덱이 SBC고 아이폰 같은 경우가 AAC인데 걔네보다 훨씬 레벨이 다르고 좀 입자가 곱고 좀 밀도가 좋은 그런 좀 쫀쫀한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단독 DAC에서는 블루투스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지. 그런 면에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게 이 D7과 D9의 킥이다. 하나. 킥이다. 네. 그렇죠. 이 잔잔하고 좀 밋밋했던 DAC에 한 방울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리고 D9 같은 경우는 거기에 LDAC 코덱을 넣었고 두 방울을 떨어뜨린. 그래갖고 저는 이 DAC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LDAC 코덱까지 지원하는 거 보고 좀 오디오 랩이 칼을 갈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D7하고 D9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D7은 이제 SMPS 외장 전원, 외장 어댑터로 이제 전원을 받아서 작동하고 D9은 이제 리니어 전원부를 안에 내부에 설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 이제 그 공개된 내부 사진 보니까 토로이달 트랜스하고 그다음에 작은 파워 커패시터를 좀 여러 개 써갖고 좀 이제 정전압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원부 차이 때문에 이 두 개 다 이제 밸런스 단자, 언밸런스 출력 단자 다 갖췄는데 출력 전압이 D9이 좀 높아요. 그래갖고 밸런스 XLR 단자 같은 경우는
이 D7은 4.1V 그리고 D9은 4.5V니까 아, 네. 같은 프리앰프나 인티앰프에 물려도 체감상 드라이빙 능력은 네. 역시 D9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인터페이스, 설계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음질이 어떨지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인터페이스로 테스트를 해보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이 제품의 어떤 가장 특장점인 블루투스, 그렇죠. 블루투스 음질이 가장 궁금하고 사실 이런 DAC를 사시는 분들 중에 블루투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D9 같은 경우 LDAC을 지원하기 때문에 LDAC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올 수 있을지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이제 테스트하는데 사용한 제품은 인티앰프는 아크페이즈 E5000 사용을 했고요. 스피커는 바워쌤 윌킨스의 705 S3 시그니처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 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Okay, so your heart is broken. You're sitting around moping, crying, crying. You say you're even thinking about dying. Well, before you do anything rash, baby, listen to this. Everybody plays the fool sometimes. There's no exception to the rule. Listen, baby, it may be factual, it may be cruel. I ain't lying. Everybody plays a fool. Falling in love is such an easy thing to do, but there's no guarantee that the one you love is gonna love you. Oh, honey, I think you might see a certain person could never b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디오랩은 예전에는 정말 많이 썼어요. 막 10년 전 막 그때는 인티앰프도 많이 써봤고 그랬는데 지금 들어봐도 오디오랩의 그 원래 IAG 이전에 또 오디오랩도 있었는데 그 원래의 그런 스타일, 음질적인 스타일은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요즘 나오는 뭐 DAC처럼 일부 DAC도 굉장히 뭐 중저가 너무 얇거나 네. 뭐 이렇게 좀 흩날리고 소리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중량감이 좀 느껴지는 그렇죠. 예, 이 작은 DAC들 하프 사이즈들이 그런 무게감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디오랩은 선이 좀 굵어요. 네. 예, 굵고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예, 소리가 좀 나와서 그런 면들은 일단은 귀에 딱 박히는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은 되게 소리가 진하다 그런 느낌이 아, 들었어요. 그리고 예. 색깔이 완전 그 원색이 딱 나오는 느낌이 들어갖고 예. 해상력, 그다음에 색채감 뭐 이런 게 확 눈에 띄는 DAC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제 핸드폰으로 해서 블루투스 LD 코덱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해상력이라든지 입자감 이런 게 받쳐주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좀 제대로 만든 블루투스 DAC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단에다가 오랜더 N10 붙여서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LDAC 코덱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었을 때 전반적인 게 밀도감 두 번째 이런 곡들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데 LDAC 코덱이 상당히 품질이 좋구나. 그런 그렇죠. 거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ES9038 프로칩을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채널씩 묶어서 쓰다 보니까 확실히 이미지 같은 게 정말 또렷하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워낙 녹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요 녹음 버튼 누르고 뭐 하느라고 좀 서서 이쪽에서 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무슨 뷔페가 차려진 것처럼 예. 되게 입체적으로 무대가 펼쳐지는데 야 요게 이 가격대 블루투스 DAC로 이런 게 좀 메이킹 되는 거 보고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AC가 지금 괜찮은 걸 썼고 예. 그 안에 어떤 좌우 채널 분리라든지 전원부 이런 도움을 되게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조성진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이 또 들어봤는데 사실 뭐 클래식 레코딩을 이게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약간 좀 내심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선도 굵고 묵직하게 나와주는 아주 마이크로 뭐 다이내믹스 이런 것까지 다 살려주진 못하지만 블루투스에서 이 정도면 정말 들을만하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뭐 블루투스로만 녹음을 해서 들려드렸지만 사실 앞단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괜찮은 게 있으면 그거랑 또 매칭해서 들으면 또 다른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 연결의 그 이득 이거는 뭐 이제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 제품의 컨셉이 블루투스 DAC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했지만은 얘네의 어떤 그 9000 시리즈에 나온 네트워크 플레이하고 이제 USB 출력을 해서 들으면은 그렇죠. 얘 진가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그 조성진 곡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워낙 이제 오케스트라가 딱 등장을 할 때 예. 혼탁해지기 쉽고 네. 정신줄을 놓기 쉬운데 네. 얘는 그걸 딱 잡고서 가는 거를 보고서 제가 지금 이 9038 프로칩을 왜 좋아하냐면 지금 제가 거의 한 8년째 쓰고 있는 네. 그 마이텍이 9038 프로칩을 쓰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신뢰감, 익숙함이 그러니까 역시 믿을 만한 DAC 칩에서 이 사운드가 출발을 했다. 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디오랩에서 출시된 블루투스 지원하는 DAC 두 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합리적인 가격대의 단독 DAC가 굉장히 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 가격대 DAC 되게 반갑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스크파이로도 쓸 수 있고 책상 위에 얘놓고서 블루투스로 해서 헤드폰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공간에서 헤드파이도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디오랩의 D7, D9 블루투스 DAC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